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들어보니까 뭐 그냥 뭐 혼이 나가네요. 그냥 홀리는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SNS 마케팅 전문가 김태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순댓국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댓국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거 엄청 맛있습니다. 소중한 한 끼 담은 사골 순댓국, 소담 순댓국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기 전에 하셨던 뭐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FPCB라는 전자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음식점에서도 좀 일을 한 적이 있고요. 전공은 건축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봤을 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해외 영업팀으로 마케팅 쪽으로 진행을 했고, 저만의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SNS 마케팅 쪽에 뛰어드는 계기하고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사회에 나와서 네.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 참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때쯤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는데 구글에 관련되어 있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나왔었는데 외국인이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나라에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휴대폰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블로그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블로그를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8년 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헤드헌팅 하다 보면은 회사가 커지다 보면 SNS 마케팅 하는 직원들 많이 뽑거든요. 아,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대행을 통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방향을 좀 컨설팅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네, 엄청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 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걸 돈 맞습니다. 주고 하냐?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행을 해주는 건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기업에서 네.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고객들에게 이제 본인 회사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들이 SNS에 올리고 하는 것들과 약간 또 기업 쪽은 좀 다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으면 지출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예를 든다 그러면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네네. 돈 안 내고 늘릴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데만 되게 집중을 하고 제일 있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네.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귀어 나가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들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연예인병 걸렸대. 나는 왜냐면 팔로우를 아무나 안 받아주거든요. 오늘 우리 대표님 나왔으면 대표님 받아주고 출연자들 위주로 해주니까 팔로우는 한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명이다. 내가 팔로우한 사람은 100명이 안 돼.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를 팔로워하는 네. 팬층들이 적어도 뭐 1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좋아하는 팬층을 좀 많이 확보하는 쪽이 좋고, 그 인원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팔로워만 하고 나서 내 계정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는 방문도 하지 않는다면 내 계정에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계정에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 팔로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친구들을 뭐 같이 들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네. 출연한 사람만 해주고 모르는 사람 안 해주거든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현동에 맛집을 갔다. 서현동 맛집, 돈가스 맛집, 냉면 맛집 해갖고 올리면 좋아할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와, 엄청 대단하네요. 마팔 환영, 선팔 네네, 그런 거 있죠.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의미 없이 막 쓰는 거. 근데 네. 그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는 도움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그러니까. 하다가 좋아요, 마파를 계속 해주는 상황에서 이게 인연이 돼서 꾸준히 활동하게 되면 그때부터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마팔, 좋아요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목소통, 뭐 목스타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맞아, 있는데 음식 관련
주변에서 있는 친구들끼리 그걸 해주다 보면 만나서 그 컨텐츠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더 활동을 좀 잘하면서 계정들이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아요 누르고 댓글 그냥 웃는 거 표시 이모티콘 누르고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성장을 또 하지 않고요. 각 계정마다 색깔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네. 그런 것들이 묻어나면 좀 더 쉽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와 같은 관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음식이든 패션이든 어떤 걸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거랑 즉 방송적인 거랑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에 다 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생활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함께 담아서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도 보여주면서 그치.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업적인 면도 좀 같이 함께 가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집에서 소주 한 잔 먹는 그냥 잔 한 잔 올리고 다음날 뭐 치킨 먹던 거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좋은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팔로우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유명인이면 그런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알아서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한테 의뢰를 오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많은 계정들을 지금은 운영해야 되잖아요. 블로그를 해야 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을 해야 되고 유튜브 계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 외로 최근엔 틱톡 같은 것도 운영해줘야 되고 좋죠.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에 우리 회사에 대한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완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매출이 너무 떨어졌는데 매출 올리고 싶을 때 이런 온라인에 대한 트래픽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접근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것들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대표님한테 찾아왔어. 제품 너무 좋아. 홍보가 안 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막 하고 싶어. 막 틱톡이고 막 하고 싶어. 그분들한테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자를 늘리는 것이 저희 네,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객단가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구성들 조율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구매 고객이 일어날 수 있게끔 조율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전체 매출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들어보니까 그냥 뭐 혼이 나가네요. 그냥 홀리는 것 같아. 유튜브 광고를 한번 해봤어요. 구글 애즈를 해봤는데 와, 효과는 있더라고요. 디스커버리 광고를 해봤는데 조회수에 한 20원 정도 돼.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 조회수를. 타겟층이 정확하게 맞으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쉽게 이 채널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서 꾸준히 구독을 한다고 그죠. 하면 높은 성과로 또 바꿀 수도 있기도 그게 하죠.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놀랬던 게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구글 애즈를 해보니까 지역, 나이, 성별, 관심사, 플랫폼, OS, 스마트폰이냐 PC냐 그쵸. 너무 다양하더라고. 상세 타겟팅이 다 가는. 와, 이거를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컴퓨터 빠른 편이잖아요. 그쵸. 엄청 잘 아시는 거죠. 제가 해서 해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 쉽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대표님한테 하는 거네. 아, 네, 그쵸. 와, 대단하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으면 망하는 거네. 실제로 이제 그 광고 운영을 꽤 많이 하다 보면 더 디테일한 정밀 타겟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콘텐츠 부분에서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렇구나. 디자인을 제작할 때도 약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대표님한테 좀 해주셔. 했어.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광고주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 산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저희는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이런 거죠. 지하철역 앞에서 저희가 이제 매장 홍보를 한다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전단지를 그냥 한 장만 오늘 에이, 그건 뿌리고 안 되지. 들어와요. 또는 10장만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하루에 이제 적정량이라는 게 몇만 장 정도를 뿌려서 방문을 몇 명 정도 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광고를 집행할지 알게 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10만 원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출하면 거의 성과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만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네. 만약 대표님 이럴 거 아니야. 아이, 뭐 이렇게 하려면 만 2, 300 듭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을 딱 정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있어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어. 전방위적으로 띄워달라. 그럼 그게 만약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예를 들면. 뭘 띄운다는 그런 이제 노출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에 어떤 월 단위로 네네. 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블로거들 체험단을 좀 써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되겠죠. 월 보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출될 때 뭐 금액대가 한 달에 300이다, 500이다, 500. 뭐 그런 정도의 금액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0, 500. 사람을 좋아하는 회사도 넣어드릴게요. 제 책. 네. 네이버에서 윤지영 치면 나오는데 책쳐도 나오거든요. 네, 네. 리뷰가 많더라고. 나 다 댓글 달아줘. 그럼 사람들이 찐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쵸. 진짜가 나타났다 이러는데 밑에 보니까 네. 출판사의 협찬에 의해서 썼다고 막 쓰더라고. 아, 마지막에 네. 그렇게 그거를 하게 되죠. 광고를 저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있네. 네, 실제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다 주고 가는 거 대박 터뜨렸다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제가 초창기 때